바닥에 굴러간 동전 소리, 국밥값도 안 되는 지갑을 본 순간 만수의 손이 멈췄다. 갚지 마세요. 10,000원짜리를 내미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건 동정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왜요?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그냥요. 새벽 4시 국밥집 앞에 형광등 불빛이 서울 외곽 도매시장의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검은 장갑을 낀 여자가 떨어뜨린 낡은 지갑을 남자가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돈이 부족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말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이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쌀 포대부터 채소 상자까지 다른 사람들이 둘이서 들어야 할 것을 혼자 지고 다녔습니다. 등은 늘 굽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단단했으며 얼굴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긴 한데 요령이 없어. 저렇게 일하면 몸만 상하지. 배운 게 없으니 어쩌겠어. 하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학력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남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고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어제 저녁에 미처 다 옮기지 못한 배추 상자를 생각하며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계산을 하려다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났고 만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주워 올렸습니다. 지갑 안을 흘끗 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국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는 것을요. 여자는 이선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시장 청소원이었습니다. 늘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말이 없었으며 눈빛이 어딘가 슬펐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모습을요. 망설임 없이 만수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만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겁니다. 갚지 마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왜요? 만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리고 그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하루 만수는 언제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생선 상자도 그날따라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허름한 쪽방에 돌아온 만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나눠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또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앞에서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커피라도요. 만수는 난처해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걸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오르는 종이컵을 손에 쥐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마다 어디선가 선영이 나타나 물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지나가다가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만수는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상인 하나가 만수에게 낡은 수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수첩에는 시장의 물건 흐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얼마의 물건을 받아서 얼마에 팔고 중간에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는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숫자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오랜 시간 짐을 나르며 눈으로 귀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상인이 수첩을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확한데요? 만수 씨, 공부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럼요. 이 정도 감각이면 충분하죠.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음 날 만수는 시장 인근 야간 상업대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만수의 삶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달치 월세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든 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석 달은 쪼들려야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니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온 만수는 벽에 붙은 낡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개강까지 일주일. 그동안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쉬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개강 첫날 만수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20살, 30살. 만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밝았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노트북과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꺼낸 것은 1,000원짜리 공책과 볼펜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에 걸친 점퍼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맞춤법도 틀렸으며 손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만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에도 그 다음 수업에도 만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수에게 따로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통관리론 수업에서 교수 오재훈이 과제를 냈습니다. 실제 유통 현장을 관찰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세요. 다른 학생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 도매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만수는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농부가 얼마의 물건을 내놓는지, 중간 상인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최종 소비자는 얼마를 내는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제값을 받지 못해 빚을 졌고 소상인은 마진이 없어 폐업했으며
소비자는 비싼 값을 내면서도 품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중간에 몇몇 대형 유통업자들만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글은 서툴렀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 구축, 투명한 가격 공개, 소농 보호 시스템.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교수 오재훈이 만수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박만수 씨, 이거 직접 조사한 겁니까? 네, 교수님. 대단합니다. 이론은 투박하지만 현장 감각은 정확해요.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오재훈은 안경을 벗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걸 실제로 발표해 볼 생각 없습니까? 다음 달에 지역 혁신 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데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니까요. 만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국밥집에서 선영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발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시겠어요? 네, 많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해요. 만수 씨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해요. 만수는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만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커피로 버텼고 진통제로 버텼으며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만수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박만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유통의 김 부장입니다. 잠깐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 앉은 김 부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어떻게 그걸? 업계가 좁습니다. 소문은 빠르고요. 김 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혹시 발표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빼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중간 유통 마진에 관한 부분이요. 만수는 침묵했습니다. 물론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박만수 씨께 컨설팅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급여는? 김 부장이 제시한 금액은 만수가 1년 동안 짐을 날라서 버는 돈과 맞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이면 학비 걱정도 없고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회유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만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생각보다 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만수는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여기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두렵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기로요. 발표회 당일 아침 만수는 시장 구석 옷가게에서 중고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5만 원. 한 달 전 가격의 절반으로 깎은 것이었습니다. 양복은 조금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시청 대강당이었습니다. 1000명은 좋게 들어갈 것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 교수들, 기업인들. 만수는 그 사이에서 유독 어색해 보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발표자들을 보니 모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슬라이드, 그래프와 차트, 영상 자료까지. 만수가 준비한 건 A사 용지에 손으로 그린 도표와 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박만수 씨 나오세요. 호명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1000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눈이 부셨습니다. 객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접었습니다. 대본대로 하려다가는 망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는 것을, 본 것을, 느낀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매시장에서 20년 넘게 짐을 나른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화려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트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 이야기. 흙이 묻은 채로 도착한 무와 배추를 쌓던 이야기. 농부들이 이번에도 손해야라고 한숨 쉬던 이야기. 무 한 포기 농부는 500원에 팝니다. 하지만 마트에선 3,000원입니다. 만수는 손으로 그린 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투박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중간에 6배가 붙습니다. 농부도 소비자도 손해입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이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밤새 농사 지은 사람이 울고 그걸 팔아야 하는 가게 주인도 웁니다. 그 울음이 결국 우리 밥상까지 온다는 걸요. 말은 느렸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간단합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진은 합리적으로 나눕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장사하면 됩니다. 만수는 마지막 장표를 넘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운 건 그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기립박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수는 얼떨떨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여러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하지만 만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만수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양복을 입은 채로 상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만수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그냥 일이 있어서요. 국밥집에 들어가니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선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교수 오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수 씨 제안이 3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유통사의 자문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자문단 참여였습니다. 수당은 적지만 명예로운 자리.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금 지원과 멘토링을 받아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안정되고 학비 걱정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존 유통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자문을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명예로웠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실패하면 빚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 발표 잘 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요. 아, 네. 농부는 굳은 손으로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요. 그 순간 만수는 결정했습니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세 번째 제안 받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날 밤 만수는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만순의 유통 마이너스 사람이 먼저인 장사. 서툰 글씨였지만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이후 만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짐을 날랐지만 낮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밤에는 유통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오재훈 교수가 소개해준 멘토들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마케팅 전문가. 그들은 하나같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농가 직거래는 유통비가 더 들어갑니다. 가격 투명성? 그럼 마진이 안 남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부도 살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사업도 지속 가능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지우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규모 농가 10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저 매입가 보장, 투명한 가격 공개, 정시 대금 지급. 첫 배송이 나가던 날 만수는 새벽부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직접 농가를 돌며 물건을 받았습니다. 흙이 묻은 배추, 갓 단 토마토, 아침 이슬 맺힌 상추.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다 사가는 겁니까? 네, 계약서대로요. 믿기지가 않네. 2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입니다. 트럭이 출발할 때 농부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냉장 시설 부족으로 채소가 시들었고 배송 지연으로 고객 불만이 쏟아졌으며 재고 관리 실패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첫 달 결산 결과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멘토들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석 달도 못 갑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마진을 높여야 합니다. 만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때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습니다. 저 사실 유통 쪽 일을 좀 했었어요. 오래전에요. 그녀는 냉장 시설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 배송 루트 최적화, 재고 관리 시스템. 전문가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영은 웃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거부터 해결하고요. 선영의 도움으로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손실이 줄었고 고객 만족도가 올랐으며 계약 농가가 20곳으로 늘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곳이 있대. SNS에 후기가 올라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다시 한번 발표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큰 무대였습니다. 전국 단위, 중앙부처 주최, 대기업 CEO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자리. 만수는 또다시 중고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명확했으니까요. 만순의 유통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만수는 지난 6개월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농가 소득 증가율, 소비자 만족도, 직원 고용 현황.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웃으면 소비자도 웃습니다. 그게 장사의 기본 아닙니까?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과연 그날 저녁 여러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형 유통사 A 프랜차이즈로 전환하시죠. 전국 100개 지점 목표로요. 투자사 B 10억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운영권 일부를 넘기세요. 컨설팅사 C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부터 줄이세요. 모든 제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규모 확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같이 사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처음의 뜻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제안서들을 펼쳐놨습니다. 화려한 숫자들, 장밋빛 전망들.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왜 시작했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만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제안만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고용 유지, 공정거래, 지역사회 기여. 이자는 높지 않았지만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대출금 5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접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인근 낡은 건물 2층. 월세는 80만 원. 깨끗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직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정규직 채용, 4대 보험 완비, 공정한 임금.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떠돌던 사람들, 경력 단절 여성들,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며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성실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첫 직원으로 뽑은 사람은 김영수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력서엔 공백이 많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왜 지원하셨습니까? 정규직이라고 해서요. 1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 공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김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직원이 늘었습니다. 배송 담당, 고객 관리, 농가 연락, 재고 관리. 모두 10명.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각자가 제 몫을 했습니다. 만수는 매달 월급날이면 직접 봉투를 건넸습니다. 요즘 시대에 봉투로 주는 곳이 어디 있냐고 직원들이 웃었지만 만수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못 받아본 거라서요. 손으로 받는 게 다르거든요. 봉투에는 월급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직접 쓴 손편지가 함께였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농가 2곳이 더 늘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서툰 글씨, 틀린 맞춤법도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 편지를 모아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계약 농가가 50곳으로 늘었고 고객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매출은 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장 제안이 계속 들어왔지만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키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가세요? 기회를 놓칩니다. 컨설턴트가 조언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다가 사람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해 가을 태풍이 왔습니다. 계약 농가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이 쓸려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으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농부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 물건을 못 댈 것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셔도.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물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약금은 예정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해가. 괜찮습니다. 내년에 잘 되면 되죠. 멘토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자선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믿었습니다. 이번에 농부들을 지키면 그들도 만순의 유통을 지킬 거라고요. 과연 다음 해봄 농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최상품만 보내겠습니다. 그해 물건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올랐고 재구매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느리게 간 길이 결국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즈음 만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50을 넘어받은 졸업장. 졸업식장에서 만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재훈 교수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박만수 씨.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해낸 겁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만수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다시 입고 짐을 날랐습니다. 사장님이 웬 짐을요? 직원이 말렸지만 만수는 웃었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제자리니까요. 여전히 새벽엔 시장에 나왔고 무거운 상자를 들었으며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짐을 나를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그해 연말 만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엔 월급을 올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어갔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후배들을 키웁시다.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수 장학회가 시작됐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 첫 수혜자는 만수처럼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느리게 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만수가 배운 장사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만수에게 선영이 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씨. 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만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늘 검은 장갑을 낀다는 것 정도. 언제든 편하실 때 하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과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영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이서연.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오너,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25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회사를 두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이용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회유했고 협박했고 어느 날 밤 서연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손에 화상을 입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변호사만 왔더군요. 지분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생활비는 주겠다고요.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컸습니다. 변호사도 언론도 법원도 모두 그쪽 편이었습니다. 1년을 버텼지만 결국 졌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어요. 돈도 이름도 심지어 과거까지. 서연은 이선영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재벌가의 딸에서 시장 청소원으로.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돌아가서 다 되찾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새벽부터 땀 흘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만수를 만났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아무 데가 없이 돈을 건네던 그 남자. 그날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선영은 만수를 지켜봤습니다. 짐을 나르고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조용히 도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유통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그쪽 사업을 총괄했었거든요. 만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과거가 들통날까 봐요. 그리고 이대로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큰 오빠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작은 오빠는 경영 실패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지분이 다시 유효하대요. 돌아오라고 복권시켜주겠다고. 변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사 자리, 수백억 자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시장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 봤자 똑같아요. 권력 싸움, 돈 싸움. 지겹습니다. 선영은 만수를 마주봤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이름도 없고 자리도 없지만 진짜 제자리 같거든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지분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일부 자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반대했지만 선영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00억 상당의 지분 중 절반을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신탁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100억 원을 만순의 유통에 장기 투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름을 밝히지 말 것. 왜 이렇게까지? 만수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은혜 갚는 겁니다. 10,000원에 대한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그 10,000원이 저를 살렸거든요. 선영은 나머지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장학재단. 늦깎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 첫 번째 장학생은 만수였습니다. 제가요? 네. 박사 과정까지 지원합니다. 계속 공부하세요. 만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만수 씨가 증명했잖아요.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국밥집에 갔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앞에서 둘은 웃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만순의 유통은 이제 전국 50개 지점을 둔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계약 농가는 500곳, 직원은 300명, 연 매출 500억 원. 숫자만 보면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었고 농가 계약은 여전히 투명했으며 가격은 공개됐습니다. 느리게 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만수는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만수는 꺼렸지만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세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촬영 당일 기자들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신데 왜 직접? 이게 편합니다. 제 자리니까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만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에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느리게 간 겁니다. 빨리 가려다 보면 사람을 잃거든요.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 이대로요. 더 크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 입사 지원이 쇄도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경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들을 만나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려고 합니까? 연봉은 낮습니다. 한 지원자가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찾고 싶어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만수는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유통 모델 연구. 현장 데이터와 이론을 결합한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만수는 또 울었습니다. 60을 넘어 받은 박사 학위. 꿈만 같았습니다. 선영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박사님. 민망합니다. 왜요? 자랑스러운데. 졸업 후에도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갔고 짐을 날랐으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를 혼자 옮기려다 주저앉은 청년.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거 잘합니다. 만수는 쌀 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60이 넘었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냥 시장 사람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그해 연말 만순의 유통은 올해의 사회적 기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1억 원. 만수는 그 돈을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만수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 늦은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만수와 선영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 10년이 흘렀지만 국밥 맛은 여전했습니다. 만수 씨. 네. 후회 없어요? 없습니다. 당신은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둘은 김이 오르는 국밥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결이 총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국밥집 앞에서 10,000원을 건넸던 그 순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던 그 순간,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만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자신의 속도로.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봄은 늦게 와도 결국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지금 만수의 삶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